그럼 앞으로 내년도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일단은 배트맨, 뭐 브로드컴을 비롯한 M7 종목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다른 섹터를 혹시 보신다면 요새 뭐 미국은 항상 금융주 얘기 많이 나오곤 하는데 어떤 섹터를 보실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전에 메가 트렌드가 될 거냐, 뭐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거냐 하는 게 저희가 운영하는 혁신 테마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까지 M7을 비롯한 뭐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1, 2년 그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으로 단기 또는 중기로 뭐 국면에 따라서 어느 게 좋을 거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 사실은 작년 초에 올해 초에 저희 리츠가 되게 유망할 거라고 봤어요. 리츠, 네, 금리나 부동산 리츠. 구조에서. 그런데 그렇죠? 미국 경기가 이 정도 셀 줄을 몰랐죠. 이 정도 세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빠지질 않아요. 그렇죠. 저희는 당초에 10년물 금리를 4에서 4.5가 적정한 밴드라고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4.6, 4.5 넘어버렸죠. 그래서 리츠는 한 연초 이후 지금 한 17% 정도 수익이 나긴 했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년도에 10년물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까? 정말 이거 경기가 워낙 세니까요. 물가만큼 금리 자체도 스티키하죠. 네, 그래서 리츠는 조금 이제 견해를 바꾸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가장 확실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전략을 참고할 만한 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큰 키워드를 몇 개 꼽아보자면 보편관세이나 세금이나 인프라 공격적인 투자, 뭐 불법 이민자 추방, 규제 완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럼 가장 방점을 찍는 건 규제 완화라는 얘기죠.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중소형 사모 시장입니다. 프라이빗 뎃, PEF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참고로 저희는 지지난주로 PEF에만 투자하는 ETF가 또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티커가 뭐예요? 티커를 말씀드리긴 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제가 그런 거 이미 반영을 해놨고.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네. 금융주 당연히 좋겠죠. 금융주 좋고 중소형주가 좋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 걸림돌이 이게 국채금리예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또 중소형주가 그런데 좀 뭐 파생된 얘기지만 이제 국채금리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전에 뭐 금융주,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사모시장, 뭐 IPO라든가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전문 사무 운용사들 IPO, 뭐 하이힐드 IPO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IPO 시장도 굉장한 엄청나죠. 시장이고 참고로 최근 2, 3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IPO가.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IPO였어요. IPO라는 ETF도 있지 않아요? IPO 투자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PF 사무시장에 투자하는 ETF와 IPO 투자하는 ETF를 4개 포트폴리오에 각각 반영을 이미 시켰고요. 그래서 뭐 금융주, 중소형주. 근데 이제 중소형주 관련해서 연계해서 국채금리 얘기를 좀 해보면 그동안에 저는 2년 동안 국채금리, 장기금리 안 빠진다. 우리나라 그동안에 되게 유행했던 게 미국 국채 사서 뭐 장기채 사고 막 이 유행이었잖아요. 심지어 그걸 엔화로 샀어요. 네. 저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 굳이 하려면 단기 국채금리에 트레이드를 해라. 2년 또는 5년까지. 장기 10년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 유튜브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지난주로. 왜 그러냐면 지난주 FMC 파월 인터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두 가지 봤거든요. 뭐예요? 뭐 금리 인하 베이비컷 하긴 했지만 매파적이었던 건 뭐 중요한 거. 점도표 보니까 내년도에 한 4번 인하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2번으로.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집중했던 거였잖아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사인은 인터뷰 말미에 중립금리에 대한 질문을 언론사 한 4-5군데가 집중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중립금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뉴트럴 레이시라서 중립금리라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경기의 부진이나 화랑을 유발하지 않는 적정한 경제학적으로 이퀄리브리엄, 균형금리를 얘기를 해요. 그게 몇 프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페드에서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거에 기준이 되는 게 중립금리예요. 그런데 중립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형성되는 결정구조라는 것이 중립금리에다가 기간 프리미엄을 더해서 형성이 돼요. 중립금리가 얼마라고 표현을 했냐면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뭐 정답은 없다 계속 회피를 했어요. 그런데 말미에 딱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밤을 꼬박 새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정책금리와 중립금리가 지금 100bp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100 bps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책금리가 4.25, 4.5 레인지잖아요.
그러면 상단 기준으로 보면 3.5, 하단 기준으로 보면 3.25겠죠. 그럼 3.25에서 3.5 정도가 중립금리란 말이에요. 10년물 기간 프리미엄을 시장 평균이 우리가 2년짜리 채권 돈 빌려줄 때보다 10년짜리에 돈 빌려줄 때가 더 높은 네. 금리를 요구하겠죠. 우아하게 그걸 보고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걸 1에서 1.1% 봐요. 그러면 상단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3.5 더하기 보수적으로 3.5에 1에서 1.1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4.5, 4.6이 나오죠. 지금 10년물 금리 4.54, 4.5 왔다 갔다 딱 합니다. 반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과하다는 평가를 많이 했죠. 제가 저희 잘난 척하려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데이터 갖고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썰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없는 것이거든요. 숫자로 딱 보고. 데이터 팩트를 갖고 판단을 하자는 말씀을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4.5에서 4.6 지금 적정한 수준인 거잖아요. 10년. 그러면 이걸 투자 전략으로 해석을 해보죠. 더 공격적으로 10년물 금리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이 고점이다. 장기 금리가 장기 국채를 사도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4.6. 네. 지금부터 이제는 진짜로 장기 국채 투자를 해도 될 타이밍이다. 네. 2년 동안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질 거라고. 저희 시각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채권 투자라는 걸 자체를 그게 이제 수익률을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격을 보고 다들 투자를 하셨어가지고. 아니 그 말이죠. 가격이나 수익 워낙 수익률 금리와 가격은 네.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하면 네. 지난 2, 3년 동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조금 우르를 범한 것이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근거 없는 경기 비관론을 너무 맹신을 했어요. 근거 없는 경기 비관. 그도 그럴 것이 2022년도 하반기, 2023년도 상반기가 가장 심했을 때예요. 경기 맞아요. 비관론이. 왜냐하면 역대급으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시켰으니까 당연히 경기 부진이 올 거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죠. 물론 저희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부진하고 침체가 오면 국채금리는 떨어질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 파이트 시작한 2022년 3월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국채금리나 정책금리 수준이 얼마였습니까? 정책금리 0.25, 0.5, 국채금리 0.5 거의 제로금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은 거예요. 투자자들이. 부진이 오고 침체가 오면 당연히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겠지. 5.5%까지 갔던 10년물 금리가 당연히 1%대까지는 당연히 떨어질 거야. 맹목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고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탄탄하니까. 경기가 성장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금리 안 떨어집니다. 경기를 반영하는 실질금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BEI라고 Break-Even Inflation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실제 국채 10년물 금리의 팁스 어려운데요? 물가 연동 조금 네. 어려워 하여튼 그런 수치들이 지금 최근 1년 전부터 계속 슬금슬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국채 금리가 안 빠질 거라고 봤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금리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뭐 조심스러운 전망이라지만 제가 이제 한 5, 60개 보고서를 계속 매년 전망하느라고 쭉 읽고 있는데 탄탄할 거긴 하지만 수치적으로 미국 경기, 글로벌 경기 성장률, GDP 성장률이 뭐 한 2-3%, 0.23%포인트씩 조금 하향 안정화될 거로들 봐요. 사실 3% 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높죠. 엄청 높죠. 우리나라 대비해서. 네. 얼마나 그리고 1위 경제대국 기축통화국 미국이 3% 넘는 이거 정말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경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물가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조금 이제 뭐 그렇다고 막 치솟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있어서 그게 제가 아까 좀 어렵게 중립금리 더하기 텀 프리미엄 4.5, 4.6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GDP 성장률도 조금씩 이제 하향 안정화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이제 상단 아닐까? 네. 그러면 이제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전략도 이제 서서히 이제 타이밍이 오지 않나,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뭐 떨어지지 않고 조정이 없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분명히 부침이 있을 거고 하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의 투자의 아이디어는 올해 그랬듯이 M7 플러스 브로드컴까지 합한 그런 종목들 외에 우리 또 이충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중소형주를 비롯한 또 금융
관련한 섹터 그리고 IPO 관련한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고 사모시장, 네, 사모시장 쪽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염두해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쉬는 시간 또 주말에 연말 연초에 뭐 하십니까?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내년에도 미국 주식으로 좀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달러가 또 높아가지고 그런 질문 많이 안 받으세요? 지금 달러가 너무 높은데 지금 고점 아니에요? 지금 투자하면은 달러가 만약에 1,400원대, 1,300원대로 떨어지면 이거 수익률 마이너스잖아요. 이러면 어떡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당연히 많이 받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과하죠.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는 지난 3년 동안 적정 환율 밴드를 1,300원에서 1,350원 정도 받고 최근에 바꿨습니다. 1,350원에 1,400원으로 한 단계 높였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1,456원, 70원 넘었어요. 70원 넘었다가 지금 좀 과한 수준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1,450원을 쉽게 깨거나 1,400원 초반까지 가는 거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경제 성장률 차이 아까 말씀 이미 드렸고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 경제 상황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거든요. 좀 더 실질적인 지표 저 같은 경우는 상대 환율이잖아요. 원달러가. 그러니까 이게 해지 수요나 이런 것들 반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추이라고 볼 수 없어요.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는 환율 추이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Real Effective Exchange Rate라고 해서 실질 실효 환율이 지난 2022년 4월인가부터 US 달러 그동안에 계속 싸지고 원화가 비싸졌었거든요. 네네. 2022년 상반기에 딱 데스크루스를 겪으면서 달러가 계속 비싸지고 원화가 계속 싸지고 있어요. 그쵸.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제 체질 자체가 이제 한국이 약화되고 있고 미국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환율이나 유가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핵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1,300원이 깨지거나 1,400원이 깨지거나 1,400원에서 1,450원 밑으로 쭉쭉 가거나 뭐 내피셜임을 전제로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연말이 구하니까 이제 투자 문의가 많이 줄긴 했는데 1,400원 50원, 1,400원 뭐 2, 30원 그 정도 가면 그때는 투자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환율 얘기까지 마지막에 또 들어봤고요. 종종 좀 인터뷰 좀 드리겠습니다. 예. 레그점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